안녕하세요. 남석환입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식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흔들릴 때도 많이 있고, 시장이 이 변동성이 크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렇게 이제 고민해보고 공부해 가다 보면 주식 투자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라는 것은 수익이 잘 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식 투자가 어떤 것인가, 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개념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단순하게는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자가 자신의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공유하는 거에 있거든요. 쉐어하고 나눈다라는 의미죠. 배당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시세 차익을 통해서. 그래서 주식 투자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똑같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데 주식 투자로 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배당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시세 차익이 있고, 배당은 특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분기 배당이 있죠. 또 결산기 배당이 있죠. 그래서 배당할 때 주의할 점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뭐냐면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주가가 쌀 때 사가지고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고서 그 수익을 남기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시세 차익 내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의 8, 90%는 전부 다 시세 차익을 어떻게 하면 낼 수가 있는가, 또는 손실을 어떻게 하면 덜 발생시킬 수 있는가, 리스크라 그러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배당, 그 두 번째 나머지 하나는 시세 차익.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가격을 시세판, 요즘에는 HTS나 MTS, 모바일을 주로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분들, 또 전업 투자자인 분들, 시세창을 이렇게 보면 아주 쉴 새 없이 움직여요. 이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 많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 등락폭이 클 때 우리가 변동성이 크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요즘 같을 때는 또 지수 변동성도 큰 데다가 개별 주가 변동성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그러면 왜 시세 차익 변동성이 발생하는가? 그거는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주가에 대한 가치 평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가 호재가 나타났다든가, 좋은 뉴스, 좋은 기업 실적이 발표됐다든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누군가가 매수자가 있어서 그런 거죠. 이 기업이 앞으로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는 이제 종목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기존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이게 얼씨구나, 이제 수익이 났네 해가지고 이제 팔아도 되겠다 싶으니까는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매수자와 매도자의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차이죠. 그 차이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있고 가격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왜 호가가 이렇게 자꾸 매도자 매수자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식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하는 거죠. 급등.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코로나 터지고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지수가 최근 몇 년 전에 그렇게 이제 급등을 했을 때는 기관 외국인 개인 할 것 없이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이 주식 가격이 투자할 데가 없네 하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거고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하반기부터 지수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비관론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내다 팔다 보니까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많다 보니까는 주식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기업 가치라는 게 있죠. 모든 상품에는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면 버블이 발생하죠. 버블. 그럴 때는 매도가 맞는 거고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기업 가치에 비해서 과도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주식 투자로 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배당하고 시세 차익인데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시세 차익 다시 말해서 주가의 변동성 그런 거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난 거고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보시다 보면 궁금한 게 원래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응답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아니라서 그러는 건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올라갈 때는 지수는 올라갔는데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느냐. 그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이제 떨어지기 전에 투자자분들이 그 주식을 샀을 때는 다 좋아서 산 거예요. 다 좋아서. 그런데 외부적인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 다 같이 떨어져요. 공동적으로 다 같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반등을 우리가 한다 그러죠. 주가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올 초만 해도 코스피 지수로 따져가지고 2200이었어요. 그래도 요번에 265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2500 초반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지수가 한 300포인트 때로는 고점에서는 400포인트 정도 올라갔죠. 45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면 지수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0%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작년 수준도 못한 주식들이 그냥 있어요. 그 현상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떨어지기 전에는 다 좋아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떨어진 다음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투자 환경이 바뀌어진 거예요. 투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는 그 반등하는 자리에서 좋은 주식이 투자자 입장에서 신규 진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종목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쪽에만 가는 거예요. 기존 주식들은 관심이 멀어져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런 주식들이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비대면 시대에서 대면 시대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게임주 같은 경우, 인터넷주, 이런 것들이 그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 수혜를 많이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주식들은 오히려 올라간 게 거의 없이 제자리만도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떨어질 때, 지수가 떨어질 때는 가차없이 손절을 하고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새로운 종목들이 시작이 될 때 편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이제 주식을 매수하려고 그러잖아요. 매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세 차익이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방대한 주식의 도대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봐야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학문적으로 조금 나눠보면 주식 투자를 하기에 앞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필요에 의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재원 같은 게 다 써져 있어요. 어디에서 생산해냈고 이거는 뭐 칼로리가 얼마고 먹는 음식 종류 같은 경우는 식품 같은 경우는 그 유통기한이 있고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지금 2천 종목이 넘는단 말이에요. 훨씬. 그 중에서 언제 내가 사야지 손해를 좀 안 볼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주식을 분석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주식 시장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그 중에서 종목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종목에 관한 연구도 해야지 되고 시장 전체도 좀 살펴봐야지 되고 또 기술적인 거 거기에서 통용되는 언제 사야지 싸게 살 수 있고 리스크가 좀 적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여러 단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적 분석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품의 그 기본적인 그 분석을 하는 거죠. 식품 같은 경우 재료가 뭐고 유통기간이 뭐고 어디 나라 거 기본 제품이 뭐고 이런 것처럼 그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그럴 때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기업이고 어떤 쪽에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업이고 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어땠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를 기본적 분석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돼서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인가 요거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너무 고평가된 것을 사지 않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PER, PBR 뭐 이런 거 있는데 너무 그것에 요즘에는 이제 시장의 자정 능력이랄까 그거를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저 퍼주, 저 PBR주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게 상당히 강했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성장준이 뭐 가치준이 이렇게 구분을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수익이 안 나요. 절대로. 그 시대가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빨리 바뀌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그 재작년에 상장된 LG엔솔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퍼가 그 당시도 150이 넘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퍼라는 게 있어요. PER. 그 기업이 1년 동안 지난해 한 해 전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거를 주식수로 이제 쉽게 말해서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PER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퍼가 보통 높아요. PER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고 뭐 한 80 이 정도 되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퍼가 10도 안 됐었어요. 10도, 9. 그래서 그 당시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상승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퍼가 80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일반 투자자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일반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가치주, 성장주 그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남은 거의 주식 투자에서는 최고의 선이거든요. 그런데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가치주 그것을 많이 추구했었는데 너무 그러다 보면 융통성 있게 유연한 사고가 조금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 분석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이라고 있고 시장 분석이라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 시장 분석이란 말은 주식 투자 이 주식 시장에서 제가 처음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를 쓰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보편화돼서 이 주식 분석이란 말을 시장 분석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시장 분석이란 말은 10년 전에는 이런 말 안 썼어요. 주식 분석 그러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두 개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그 쉽게 말하면 개별 종목에 대한 차트를 분석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갭상승을 했다. 이게 조금 위험한데 지금 매수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뭐라고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투자자가 필요한 공부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또 보조 지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보조 지표 안 본 지 한 20년 가까이 돼요. 20년. 그러니까 저도 20년 전에 전업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까지는 보조 지표 다 봤거든요. CDMA나 뭐 이런 거를. 근데 그런 거를 안 봐도 될 정도라고 느껴서 안 보는데 큰 선에서는 별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동평균선, 단기 매매할 때 이동평균선이라고 일봉 이동평균선이 있거든요. 뭐 주봉, 월봉까지는 안 보더라도 그 정도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에서 급등하는 주식들은 대표적으로 또 나중에 급등 종목의 그걸 찾는 방법하고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럴 때 11선을 타고 올라가고 11선을 안 깨진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중장기 투자할 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매수하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무조건 매도한다. 그런 거가 필요한 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거는 모르더라도 차트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주식 투자의 아주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조건 매매 같은 것도 다 하거든요. 조건식을 입력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증권사에서 몇몇 증권사 HTS에서는 그거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즘 젊은 분들 그 젊은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하고 같이 들어가죠.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자기가 설계해서 프로그램으로 종목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제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매매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죠. 물량도 많고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으로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럴 때는 이제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조합을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놔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PER 얼마 이하, PBR 얼마 이하, 그러고서 기술적으로 이제 같이 조합을 해서 121선 접근 종목 뭐 하면 자동으로 매수 들어가게 그러고서 이제 이격이 발생해서 PR이 높아진다든가 그러면은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놓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단순하게 모든 분들이 다 주식 투자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익 나시는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모두 수익이 나면 참 좋겠지만은 아주 극소수 분들만 큰 수익을 내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통계로 나온 건 없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또 시장이 좋은 건, 주식시장이 좋은 거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계속해서 나올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공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또 이동 평균선 볼 줄 아는 거, 단기 매매에서 아주 필요해요. 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꼭 공부를 하시고 이 영상으로는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개별 공부를 하세요. 개별 공부를 이렇게 찾아보면 엄청 많이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뭔가 그런 것도 모르시고서 이렇게 주식 투자 뛰어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 분석이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굳이 이제 우리가 전문가급으로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 미국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서 상승을 했나 그런 거 정도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런 것들은 분석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경제 상식 그런 건 이제 신문이나 또는 뭐 유튜브나 또는 SNS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꾸준히 개통, 경제면 그쪽으로 이렇게 꾸준히 읽다 보면 조금씩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습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전부 다 시장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SNS나 인터넷이 크게 이렇게 통용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정보가 제한되던 시절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쳤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는 그 작년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 게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격탄이잖아요. 직격탄. 금리 인하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동이 불안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강세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원유값이 상승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삶이 고달파지는 거죠. 물가 전체. 그래서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주식 어떤 섹터에 투자하는 게 좋은가 그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게 그렇다고 아주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으로 깊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서 경제면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뭐 분석 방법에는 뭐 톱다운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시결 분석이라고 있어요. 시결 분석이라는 것은 주식 시장에서뿐만 주로 이제 주식 투자에 관한 거니까 주식 시장에서죠.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긍정적인 현상이라든가 부정적인 현상이라든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용한 이 용어이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이라는 거를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에서 쓴 사람도 제가 처음이에요. 이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는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어떤 식으로 파급되고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제가 이제 말을 표현하기 쉽게 시계열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번에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 방류를 일본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산업종이나 아무튼 크게 염려스럽고 그런 상황이죠. 원래 관련주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는데 소금 만드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인상가라고. 제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거의 대부분 업체들을 다 아는데 처음에 아주 생소했어요. 그 예전에 도대체 이 소금 업체가 천일염 뭐 생산해내는 그 업체가 이 상장이 되어 있네. 참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방류한다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몇 개월 전에 급등을 했었던 거죠. 급등. 그러고서 이제 실질적으로 며칠 후에 이게 방류한다 그러니까는 그 주식이 가장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가 아주 길었잖아요. 그 최장으로 3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우한 폐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폐렴 관련 주식이 꿈틀거렸어요. 고려제약 같은 거나.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마스크가 동이 나가지고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주가 난리가 났죠.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마스크 문제가 해결을 하다 보니까는 진단 키트 관련 주식이 또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게 진행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뭐 다 시원찮았지만은 치료제 관련주 해가지고 그 신풍제약 이런 것들은 10,000원에서 20만 원, 22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시장 같은 경우는 2만 원대 있다가 진단키트로 해가지고 30만 원이 넘게 올라갔죠. 32만 원까지 올라갔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1,500원 했거든요. 그거는 뭐 2만 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2만 5천 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20배 정도 올랐어요. 20배. 20배 그래서 시계열 분석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파급이 돼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 그게 이제 선취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취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상력을 동원을 해야죠. 그 몇 년 전에 그 코로나가 터지던 해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황금종려상을 받았죠. 그 관련 주식들이 처음에는 뭐 바른선 ENA 같은 게 급등을 했다가 나중에 아카데미상에서도 다시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카데미상하고 황금종려상하고 틀리죠. 성격이. 전작은 예술성, 뒤에 거는 상업성. 상업성이 돈 된다는 얘기예요. 돈 된다. 그러니까 관련 주식들이 며칠 동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 어느 정도까지 파급이 될 건가. 올 초에 큰 이슈가 있었던데 뭐가 있었어요? 챗GPT 관련. 그럼 그 관련 주식들이 무리지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솔트룩스라든가 뭐 셀바스 AI라든가 또 뭐 해가지고서 4대장주 이런 주식들이 올라갔다. 그래서 늘 큰 뉴스, 큰 이슈, 세상을 바꿀 만한 큰 이슈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시계열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사건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면 어떤 주식하고 관련이 있을까? 그 상상력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면 쭉 나와요. 무슨 관련주 그러면 쭉 나와요. 요즘에는 변동성이 아주 큰 시장이에요. 지금 변동성이 되게 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그걸 포모 증후군 쏠림 현상이 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또는 이게 현실성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고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 또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하고 그래서 막 잘못하면 크게 손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이 빠르시고 공부도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게 그런 공부들. 그래서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고 다음에 주식 시장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풀이되듯이 사람 사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끊임없이 그래야지 끊임없이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저는 나이가 조금 먹었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퇴직하신 분들 50대 이후에도 주식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일본에 고레가와 긴조라 하시는 분은 63세까지 주식해가지고 돈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돈 3,500만 원 가지고서 65세 2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하고서 65세부터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 돈 3,500만 원 가지고 1조 원 가까이 벌었어요. 1조 원. 그래서 95세까지 다시 말해서 65세에 시작을 하셔도 30년 동안 주식을 해요. 제가 그 학부생들 대상으로 해서 주식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학부생들 하면 20대 초반이잖아요. 전부 다. 20대 초반 군대 갔다 와야지 이제 20대 중반 학생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주식을 한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환영하고 근데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그렇게 이제 젊은 분들 MZ세대 같은 경우 주식 투자를 하면 앞으로 제가 보기엔 6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해요. 제가 주식 투자를 35년 넘게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한 37년 정도 한 것 같고 전업 투자를 제가 23년을 했는데 그분들 그러니까 MZ세대는 앞으로 저 죽고서 난 다음에도 최소한 한 수십 년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년 하실 분, 그 60년, 50년 하실 분들이 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작을. 그러니까는 공부 아주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계속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 제가 어색하고 그러는데 혼자서 떠들잖아요, 지금. 그런데 되게 좋은 그 컨셉이에요. 일단 컨셉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체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증권 TV라든가 증권 방송 또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데 강의 이런 거 보면 또 유료 강좌도 되게 많아요. 리딩방도 엄청 많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대로 주식 강의 같은 주식 방송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단기 시황. 어떤 종목 어떻게 좋다. 어떤 섹터가 저도 유튜브 많이 나가서 강의를 하지만 일단 질문서 자체가 다 그래요. 그냥 지금 핫한 거 그래야지 구독자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데 이 방송은 이 프로는 몇 분이 볼지 모르지만 평생 그러니까는 담아두고서 10번, 20번 보세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아주 이거 돈 안 들고 무료 방송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옆에 끼고서 제가 쓴 책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5번 이상 읽으시라 그러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옆에 끼고서 읽고 그래서 일부 독자분들은
입학 시험 공부하듯이 밑줄 그어가면서 그러신 분들 엄청 많아요. 책이 나달나달해져 가지고 다음에는 재질이 좀 튼튼한 거로 좀 책을 만들어 달라는 저한테 그런 메일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탁도. 근데 이 영상도 마찬가지. 그냥 한번 그 수많은 영상, 그 보고서 많은 영상이 아니고 주식 투자를 그 50년 이상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번, 20번 봐서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도. 그러면 평생 갖고 가는 여러분들의 그 미천, 주식 투자하는 그 미천, 그 기본이 될 겁니다. 주식 투자는 이제 투자냐 투기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주식 투자가 그냥 투자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서 아마 투자자가 거의 떨어져 나갈 거예요. 투기적인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투기, 이 도박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작은 돈 걸리면 이제 재미로 많이 하죠, 재미로.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정상적인 투자하고 투기적인 요소가 같이 첨가가 되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가치주 투자, 그러니까 퍼가 높은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럼 그거는 투기적인 거죠, 뭐.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테마주 그러잖아요, 테마주.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뭐라고요? 기업 가치에 맞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기업이라는 게 아니 1년 사이에 뭐 떼돈을 버는 기업들이 가끔은 있어요. 가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분기 결산이나 반기 결산 보고서라든가 연말 결산 보고서 나오면 영업이익률이 뭐 1000%, 100%, 100 그러니까는 배 이상 배라 그러면 우리가 100% 영업이익이 그 신장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1000% 이상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기업도 가끔 나오거든요. 1000%면 10배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죠. 뭐 전분기라든가 전회 영업이익이 별 볼 일이 없다가 그런 기업이 가끔은 나오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10배는 아니더라도 2배씩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투기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테마주 같은 경우, 그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 이유, 동향이라든가 동문이라든가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 가지고서 주가가 5배, 10배씩 올라가는 경우를 무수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투기적인 부분이고 또 주식 투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굳이 그런 거를 구분을 하는 이유는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경계하자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주식이든지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보면 이제 장기 투자, 우리가 중기 투자, 단기 투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직장인들 또는 그 업무가 바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뭐 갖고 갈 좋은 주식 없어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또 적립식으로 그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러면 좋은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 맞은 시장 환경이 형성될 때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장이 나쁠 때 그럴 때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가 불편하고 그 과거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래 왔거든요. 뭐 10년, 20년 지나서 크게 성장한 기업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주가가 100배 올라가는데
25년이 걸렸거든요. 1997년 IMF 때 한 3만 5천 원 정도 했거든요. 액면가 5천 원 기준으로. 지금은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100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지금은 7만 원이 안 되는데 7만 원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50을 하면 3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배가 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25년. 그 경우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기업. 그렇기 때문에 100배가 되는데 그 25년이라는 긴 시간 장기 투자. 그렇지만 그건 좀 너무 과하죠. 그 젊으신 분들이 그때 투자를 했으면 1억 원어치 사놨으면 100억이 됐으니까 괜찮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0배 올라가는데 11년 걸렸어요. 11년. 상장된 애가 2010년에 상장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번에 290불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220불대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액면 분할을 2차례 했으니까 곱하기 15를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3,000불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00배 올라가는데 2021년에 벌써 이제 100배가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배 올라갔죠. 그런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가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장기 투자 그러면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6개월, 1년만 가도 장기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 상황,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연함이거든요. 사고의 유연함. 그러니까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세 상승 초기에 사가지고 이렇게 쭉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주식을 사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가 가장 대표적인 그 중장기 투자에 맞는 주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서 부채꼴처럼 이렇게 정비열로 쫙 활짝 펼쳐져 가지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때까지 갖고 있다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매도하면 그게 정답인데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장기 투자에 맞는 주식. 그래서 꼭 고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고정 지을. 중장기 투자를 하다가 21선, 61선까지 떨어졌는데 향후에 괜찮겠다 싶으면 거기서 또 다시 매수해서 또 갖고 가도 되는 거고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빨리 돈 벌고 싶죠. 다 빨리 돈 벌고 싶고 제 프로필을 보면 앞에 이렇게 이제 프로필 쭉 나온 것 중에서 보면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6차례 수상을 했거든요. 1등, 2등을 6차례 했는데 그때 수익률이 보통은 보면 아무리 짧아도 6주에 100% 이상을 받아야 100% 이상 돼야지 수상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많으면 뭐 장이 좋으면 200%도 되고 막 그래요. 그거는 짧은 시간 내에 고수익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게 단기 투자의 묘미예요. 그 대신 변동성이 크니까 리스크가 엄청나죠. 아차 잘못하면 그냥 절단이 나요, 절단.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고 연습이 많이 된 다음에 나중에 하시면 돼요. 단기 투자는 특징적인 게 이제 뭐냐면 장이 지수가 크게 많이 대세 상승이 아닐 때, 그러니까 대형주가 많이 안 올라갈 때, 박스권에 갇혀져 있을 때, 그러면 지수가 하락 행보하든가, 지수도 역시 박스권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단기 투자하기가 용이해요. 그 개별주 거기에서도 이제 나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패턴에 자기한테 맞는 직장인이라고 해서 꼭 단기 투자는 나는 못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이나 여기에서 이제 이게 그 영상 시간상 그런 걸 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뭐 그 N형 패턴이라든가 양음양 패턴이라든가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횡보하다가 처음 폴대를 그리는 종목은 무조건 매수 뭐 이런 거 거기에다가 일단은 그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시고서 준비가 충분히 된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단기 투자는 투기적인 자금이 많이 몰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기관이나 외국인이 단기 투자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장기 투자만 해. 그런 선입감도 없어야 돼요. 장이 나쁘면 외국인이나 기관도 엄청 큰 돈, 뭐 수천억 원을 오늘 매수했다가 내일은 매도하고, 그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 그래서 그 단기 투자가 꼭 나쁜 건 아닌데, 단기 투자가 단지 리스크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지 그 귀중한 투자 자금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정보 싸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 정보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고수는 어떤 좋은 정보가 있을 거야. 그런데 제가 하는 그 투자 방법은 저도 일반 투자자예요. 그리고 저는 정보라는 거를 누가 가져다 주는 정보는 절대로 안 믿어요. 누가 저한테 좋은 정보라고 가져다 주겠어요. 그거는 다 엉터리예요. 그거 다. 좋은 정보라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앞에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뭐 리딩방 같은 데서는 그 미끼죠, 미끼. 좋은 정보를 준다라는 게. 좋은 정보를 왜 줘요? 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옛날에 그 기획부동산들 있을 때 그랬잖아요. 좋은 땅이 있다고. 좋은 땅이 있으면 지들이 사지. 그러면 그걸 왜 가르쳐줘요? 다 맹지 같은 거 팔아먹고 사기치고 막 그랬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정보가 저한테 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서 주식 투자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제 투자 방법은. 그렇게 해서도 많은 돈을 벌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 이제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서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따로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 영상이 짧아요. 짧아서 이제 2회분, 이틀분 요 정도 되는데, 원래는 대학원 같은 데서 강의를 하면 한 학기 1년을 해도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축약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는 이제 말이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주식 가격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도 이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잖아요. 주식 가격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죠. 그러면 비싼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재무학적으로 설명할 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거 말고 중요한 게 정보의 주식 가격에 대한 지연 반응 효과. 이거는 매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매일 일어나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티커 창에 이렇게 보면 뉴스가 떠요. 또는 우리가 종목이 올라가면 검색을 해요. 빨리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검색을 하면 이 좋은 뉴스가 왔어요. 근데 좋은 뉴스가 이게 파급이 되면 될수록 주가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가는 거고, 떨어지는 이유도 있어요. 주식 가격이 왜 처음 떨어지냐면 근처에 있는 사람, 그 떨어지는 악재의 뉴스를 제일 빨리 접한 사람이 매도를 하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게 파급이 된단 말이에요. 파급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건 나쁜 뉴스구나.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이제 더 많이 떨어져서 하한가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주식 가격의 지연 반응 효과, 그거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 뉴스가 내일까지 영향이 있을까? 그걸 보고 주식을 매수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정보의 주식 가격에 대한 지연 반응 효과.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파급이 되면 될수록 그
주식 가격이 당일만 올라간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에도 올라가고, 그거를 우리가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그러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원래 뜻은 그 계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거기에서 나온 유래죠.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이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하면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돈 벌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시키는 것도 좋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할 종목에 분산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하고 이 종목하고 이 종목이 같은 섹터인데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어느 게 가장 많이 올라갈지 모를 때 이제 포트폴리오로 그 세 개 종목을 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3대장 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은 것 같은데 대장주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수하고 연관이 많다 보니까는 그것 말고 한미 반도체 이런 게 이번에 제일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 해가지고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요런 거를 포트폴리오를 짜놓으면 아주 수익이 극대화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그렇게, 또 너무 많이 이 종목을 나눠놓으면 수익이 절대로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대로 집중.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돈하고 관계없이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5종목 이상 짜면 안 돼요. 절대로 5종목 이상. 그래서 계좌를 저 같은 경우는 계좌가 상당히 많다 그랬잖아요. 15개 계좌가 있어요. 15개. 그래서 보통은 계좌마다 종목을 달리 해놔요. 그래야지 눈에 들어와서 관심 있게 보기 좋고, 보초를 세우더라도 너무 많은 종목을 이렇게 보초를 세워놓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개인 투자자분들, 10억 이하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세 종목을 넘어가지 않기를 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올라갈 종목만 노려서 세 종목 이내로, 많아야 5종목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뭐 이거 주식 투자는 투자하고 같이 되어 있다 그랬죠. 정상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주가가 주식 투자 되게 어려워요. 올라가는 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 기고 있는 종목은 계속 기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은 1년 내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손절할 때도 있고 익절할 때도 있고 그런데 돈을 벌고서 팔면 기분이야 좋죠. 근데 이 손절을 못하면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손절을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결정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주식을 사든지, 또는 우리가 밖에서 어떤 물건을 고를 때도 결정을 제대로 잘 하는데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손절은 더 그러거든요. 피 같은 돈인데 이거를 내가 손실을 확정 지으려고 판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손절을 잘 해야만 그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래서 손절 기준을 한 마이너스 5%로 해두세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갈 주식이더라도 마이너스 5%가 되면 무조건 파는 거로. 계좌를, 개인들 계좌가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익 나는 거는 빨리 팔아요. 이익 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계좌에 남아있는 주식은 전부 다 퍼런 주식인 경우가 거의 8, 90%예요. 그런데 이 퍼런 것도 그냥 퍼런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마이너스 5%일 때 팔으면 되는데 아까워가지고서 그게 조금씩 더 흘러서 마이너스 10%가 되고 마이너스 20%가 되고 마이너스 50%가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태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만 해도 15만 원까지 갔는데 액면 분할하고서 10만 원
11만 원에 사신 분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주변 분들이. 근데 그게 지금 6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다른 주식들도 그런 경우 게임주들 중에서 그런 종목 아주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절을 잘못하면은 그게 꿈의 악몽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손절을 칼같이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현금을 갖고 있으면 기회가 항상 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손절. 원래는 그 예기치 않은 시장 전체의 리스크. 그래서 주가가 폭락. 그러니까 외부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할 때는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적기고 개인 기업의 리스크. 그럴 때는 무조건 매도해야 되죠. 오너 리스크라든가 기업이 그 영업 환경이 나빠졌다든가. 그다음에 시장에 따른 이제 투자 전략이라는데 앞에서 말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승장하고 이제 하락장하고 횡보장, 박스권 장세가 있는데 상승장은 제가 보기에 대세 상승은 10년에 한 번꼴 그게 별로 없어요. 대세 상승장은. 그래서 우리가 크게 주식 시장을 보면은 저는 주식 투자를 뭐 1987년, 6년부터 했으니까는 그때 봐서 큰 대세 상승장 이런 경우는 몇 차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거의 대부분 대세 상승한 다음에 하락하고서 반등장 이런 경우고 횡보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세 상승장은 주식 투자하기가 좋아요. 대형주 위주 시세 그 지수가 올라가는 거니까는 그럴 때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대형주 있잖아요. 시장 중심주라는 말도 제가 주식시장에서 처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장의 중심이 되는 시대 중심주를 사서 그냥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때까지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그때 매도를 하시면 큰 수익이 나. 아주 일반 투자자분들도 수익 내기 좋은 대세 상승장. 그런데 그 기간이 보통 자주 안 와요. 그래서 그 대세 상승장 투자는 아주 쉬운 거죠. 시장 중심주. 그것만 투자를 하면 돼. 하락장. 지수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면 무조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다 던져라.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다 매도를 하라. 그리고 투자를 한참 동안 하지 말라. 그런 얘기. 내가 프로고 내가 선수니까 괜찮겠지. 절대로 안 괜찮아요. 그래서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 지난해 같은 경우 2022년, 2021년은 2021년부터 코스피 3,300포인트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까지 내려가면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분들. 저도 역시 주식 투자, 전업 투자 22년 만에 작년에 첫 손실을 봤었거든요. 1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섣부른 바닥 확신은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이 확인돼서 턴할 때까지는 그 하락장에서는 투자를 섣불리 하실 생각을 마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무슨 장이라고요? 횡보장. 횡보장이라는 것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서 어느 정도 그 반등이 온 상태에서 추가 상승하기도 그렇고 추가 하락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박스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대형주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주 득세 시대예요. 개별주. 투기적인 주식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상승장에서는 대형주 투자를 해도 수익이 크게 나기 때문에 굳이 개별주들 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변동성이 큰 그 테마주로 수익을 내려고 투기 세력들이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만드는 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횡보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단기 매매에 능한 저 같은 선수급 이 트레이더들은 수익이 오히려 크게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장에 대비해서 단기 매매에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은 이론적인 거를 떠나가지고서 아무튼 새롭고 신선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날씨, 기후에 관해 가지고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계속 써먹기가 뭐하죠. 그래서 새로운 거를 좋아해요. 핫 이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줄기세포가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세상이 들썩거리도록 그 관련 주식들이 이제 한번 열풍처럼 올라갔었고, 인터넷 혁명이라 그래서 인터넷이 쫙 깔렸을 때, 그래서 그 큰 기업들, 미국의 큰 기업들, 구글, 아마존 뭐 그런 것들도 다 그 득을 본 거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기업들도 다 지금 이제 대기업이 됐지만은 그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서 개발이 되면서, 그래서 시장은 새로운 이슈, 새롭고 신선한 거, 그거에 아주 열광을 하거든요. 그게 특히 돈이 되는다 그러면 아주 대박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역시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대박을 준 그 섹터고, 챗GPT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지금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거에 이제 주식시장이 가장 크게 반영하고 즉각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늘, 세상의 변화에 늘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실패하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첫 번째는 무조건 고점 매수예요. 고점 매수. 고점 매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가 시세 차익을 얻는데 거의 한 80 내지 90%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주식 가격이 높을 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필패죠, 뭐. 그래서 주식 투자를 의외로 단순해요. 주식 투자가 어렵다 그러고 실패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닥에서 샀는데 그 밑에 지하로 갔다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점 매수가 주식 투자의 필패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다. 그러니까는 결국에 고점 매수를 할 때는 진짜 조심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저점 매수를 했는데도 지하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예기치 않은 악재가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전환사채 물량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또 유상증자를 발행한다고 발표를 했다든가, 아니면 또 이 결산기 때, 반기 결산 때, 요번에도 보면 많은 기업들이 이 반기 보고서 제출해서 이 회계상 이제 잘못된 게 나왔다든가 그래가지고 투자주의 환기라든가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면 주가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예요. 매수, 고점 매수한 경우, 저점 매수를 했는데도 또 지하실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사채 물량이라든가 또는 이제 회계상의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는 모르잖아요. 회사 내부자들만 알 수가 있는 거고 일반 투자자들 분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주식 투자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제 제대로 된 기업,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제대로 된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런 리스크는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예측할 수 있는 기업들, 다시 말해서 실적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들은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는데 환기 종목으로 넘어가든가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좀 피하도록 투자에 조심하자. 저한테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시장 중심주 매매예요. 시장 중심주. 제가
꺼낸 말이 시장 중심주라는 말을 제가 처음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써요, 그 말들을. 다 쓰시죠. 그런데 시장 중심주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주식시장에 지대한 그 용어상의 몇 가지 말들은 제가 만들어내서 지금 보편화된 말들이 꽤 있어요. 시장 분석이란 말, 시장 중심주라는 말, 시대 중심주라는 말, 시장 중심주보다 더 큰 사이즈, 시대를 아우르는 종목. 그런 거는 시대 중심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도체주 그 몇 년 전에 올라갈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거, 또 2차 전지에서 요번에 대박 난 거, 그런 건 시대 중심주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 그런 거는 시대 중심주에 해당했던 거고, 시장 중심주는 단편적인 거. 시장 중심주 매매.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 매매는 왜 중요하냐면 물리더라도 고점에 물리더라도 보통 통속적으로 한 80%까지 회복이 되거든요. 그때 팔으면 돼요. 보통 웬만큼. 그래서 시장 중심주 매매를 하라. 그 손수건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손수건 펼치고서 가운데를 집어 올리면 옆에는 올라가지도 않는데 떨어질 때는 옆에는 제일 먼저 떨어져요. 그게 주변주라는 얘기예요. 주변주. 시장 중심주는 가장 먼저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가장 천천히 떨어져요. 매도할 타이밍이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 중심주 위주로 매매를 하다. 원샷 원킬러는 원래 계좌 관리 이것도 말씀드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원샷 원킬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나이퍼가 딱 노려서 한 방에 이렇게 이제 원샷 하고서 원킬 하는 것처럼 투자금이 작은 개인 투자자들은 될 만한 종목 한 종목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나야지 큰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그 실전 투자 대회에서 1억 계좌 이상만 제가 출전을 해봐가지고 그 이하는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럴 때 이제 1억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종목을 사느냐 그래서 1억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종목을 사요? 한 종목만 사지. 그러니까는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야지 상위 입상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 투자의 가장 클라이막스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한 종목에 집중해서 사는 거. 그래서 계좌를 이제 분산한 게 리스크 관리도 있지만 집중하기 위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계좌는 큰 종목으로, 작은 계좌는 그래서 인력 계좌, 요즘에는 5억짜리 계좌도 단타를 치는데 단기 매매를 하는데 그만큼 시장에 이 돈이 많다라는 얘기도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5억, 10억 이상인 계좌는 주로 중장기 투자만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10억 이상인 계좌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원래 1, 2억짜리 계좌 가지고 돈이 키우다 보니까 10억, 20억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 10억이 넘어가면 이제 그거는 중장기 계좌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점은 인출을 한 거예요. 차점을 인출하는 거예요. 제가 차점은 계속해서 인출하라고 그래요. 수익금은 인출하라고. 그걸 왜 인출하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이 뜻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 복리 개념으로 재투자를 하면 되지 않냐고. 시장은 재투자를 할 정도로 수익이 계속 나게 허락을 안 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버는 돈을 다 까먹어요. 대부분. 그래서 항상 초심을 유지하라는 의미에서 1억을 가지고서 했는데 1,000만 원을 벌었으면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그걸 빼라고요. 나는 항상 1,000만 원이다. 나는 항상 처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실력이 붙어서 저도 그랬거든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전업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500만 원을 뺐어요. 1,0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도 작지만 그 당시도 작은 돈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개월치 생활비를 벌 동안 계속해서 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몇 개월치 생활비에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싶으니까는 그 돈을 그냥 주식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 5천만 원 되고. 그러니까 5천만 원 되니까는 계좌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계좌를 둘로 나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저 종목이 좋아서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좋은 종목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좌를 둘로 나눈 거예요. 5천만 원짜리를 이제 3천, 2천으로. 그래서 3천 가지고 한 종목 사고 한 종목으로는 2천만 원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또 좋은 종목이 나와요. 그러면 2천만 원 그걸 사고. 그래서 3천만 원이 1억이 될 때까지 키우고 2천만 원은 이제 5천만 원 될 때까지 키우고. 그러고서 이제 그 1억부터는 또 계속 벌면 계속 찾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실력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이제 돈을 더 안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서 이제 그 1억짜리 계좌가 2억, 3억이 되고 뭐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몇십억짜리 계좌가 전부 다 그런 계좌들이에요. 1억, 2억 가지고 큰 돈으로 큰 계좌를 만든 게 아니고 다. 그래서 집중이 되게 필요하고 원샷 원킬로 수익금 인출하라는 것은 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항상 그 특히 단기 매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잘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단기 매매는 돈이 많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계좌가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6개 계좌가 있는데 보통 한 1, 2억 정도 한 이 정도 계좌를 하고 그 경우도 이제 그 계좌가 일정 부분 계속 트레이딩하는 계좌는 1억에서는 1, 2억에서 계속 벌면 계속 빼는 거예요. 이제 큰 계좌는 그냥 계속해서 갖고 가고. 지금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이렇게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도 2,650포인트에서 지금 2,500포인트까지 150포인트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고, 미국 나스닥만 해도 지금 14,300포인트까지 갔다가 13,500포인트대까지 거의 한 1,000포인트가량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중국 내부의 일이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중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조금 한 거 보면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몇 년 전에 홍다 사태 난 것처럼 조금 길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 겨울까지 올해는 지수가 그 영향으로 해서 크게 반등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이제 하락하는 거는 제한적이고 잘 버텨나면 이제 내년에는 좀 전체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론, 바닥 통과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세계의 경제가 그 바닥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의미가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양호하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관련해 가지고서는 우리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식 너무 사이즈가 큰 것보다 한미 반도체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수페타시스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잘 움직이는데, 그런 것도 너무 고점에서는 매수가 위험하고 조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4만 원이 넘다가 3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회복이 된 거고, 제가 한미 반도체 같은 거 좋다는 얘기는 2만 원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5월 중순이거든요. 근데 벌써 뭐 지금 5만 6천 원, 5만, 그러니까 그거는 더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제 지금 이 강의하는 이 방송 지금 촬영하는 기간이 이 주식 투자도 투자하는 그 적기가 있어요. 적기. 그게 1년으로 따지면 1분기죠. 1월, 2월 달에는 주식을 고르는 거예요. 그에 올라갈 주식을. 그래서 강의 같은 것도 이제 1, 2월 달, 3월 달에 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종목 얘기도 편하고 어떤 섹터 얘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 6월 달이 지나면 이제 3분기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국내 주식 같은 경우 2분기에 보통 꽃을 피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3분기 이후에는 종목이 다 노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갈 주식 다 올라가고 이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주장이죠. 연말까지 개별 주장이에요. 연말까지. 그래서 잘 보시고서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은 종료가 돼서 그 리스크는 거의 없거든요. 그 금리 인상에 관한 추가 금리 인상에 관한 그 리스크는 없는데 내년 2분기 돼야지 0.25%포인트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니까 주식 시장은 뭐 이렇게 계속 더 이상 떨어지고 그럴 건 없어요. 그래서 개별주 변동성이 큰 지수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은 좀 연습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연습이 충분히 중요하고 그것들도 너무 갭상승한 거는 급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상당히 좀 조심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그 하반기까지는 개별 주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슈에 나오는 거 점검 잘 하시고 그것들 차트를 잘 보시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 해가지고 올라간 것 없이 N형 패턴으로 바닥까지 온 거 이런 것들은 별 리스크가 없으니까는 그런 거는 이제 매수하셨다가 다음에 상승할 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떨어져 있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막 남들이 막 올라가서 돈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 덤벼들고 그거를 포모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너무 고점에 사면은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에요. 요번에 에코프로만 해도 150만 원이 넘었었죠. 그때 장중에. 그때 그 매수하신 분들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너무 높을 때 사면은 무조건 그 불안하고 그 손해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냉철하게 주식 투자는 냉정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모두에게 큰 행운이 또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